그래서 오늘은 동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치 대비 가격이 낮다. 가격이 낮다고 가치가 낮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북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해볼까 합니다. 일단 동북권의 가장 큰 호재가 드디어 엊그저께 터졌습니다. 뭐냐? 이 동북권이라는 지역, 노도강 위주의 동북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동대문구까지 포함입니다. 이 노도강이요. 이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 조금 도화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앞으로 지금 노도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동이라든가 중계동이라든가 하계동, 월계동에서요. 강남을 오려면 러시아와 때 동부간선도를 타고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상습 정체 구간이죠. 대한민국 최대 교통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부간선도로인데 드디어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착공식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9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5년 후면 이 노원구에서 강남까지 어디 삼성동과 대치동과 청담동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 철도 혹은 항만 혹은 항공 또는 이 도로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이걸 30분 만에 갈 수 있으면 부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이 노도강 지역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착공과 개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분이면 강남으로 갈 수 있다면 이 지역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를 거고요. 의정부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창동부터죠. 전체 구간 개통은 2034년에 완공이 된다. 한번 보시면 자, 정부간선도로 지하화인데요. 자, 1차로 먼저 개발 공사가 되는 게 이 월릉 IC입니다. 이 월릉 IC라고 얘기하면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여기가 석계역이 있는 곳입니다. 석계역. 지하철 1호선, 6호선 환승역 아시죠? 석계역부터 시작해서 월릉 IC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군자역에 IC가 하나 생깁니다. 7호선 군자역 쪽에 IC가 하나 생기고요. 우리 이제 청담 압구정동과 삼성역과 대치역 쪽에 대치동 쪽에 IC가 생깁니다. 이게 지하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지하로 뚫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릉 IC서부터 군자, 청담, 삼성, 대치까지니까 이 지역이 이제 2029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그리고 2034년 이후에 월계 IC입니다. 여기가 이제 월계동이니까 이 광운대 역세권이나 창동 그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해서 대치 IC까지가 2034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지하의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고 서부간선도로처럼 아마 유료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이렇게 되면 이 월릉 IC 주변이라든가 월계동이라든가 이 라인을 탈 수 있는 IC를 탈 수 있는 뭐 동대문이라든가 이 중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들이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 서울시는 이 중량천 일대를 수변 감성 거점 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을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연계해서 개발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 지천 개발이 있잖아요. 동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뭐 홍제천이라든가 청계천 주변, 그러니까 청계천 주변의 노후주택가라고 하면 용두동이라든가 마장동, 행당동, 사근동 같은 지역을 끼고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런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가라든가 그리고 안양천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죠. 목동과 광명 이런 주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고 가산동 일대의 노후주택가들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의 4대 지천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 앞으로 빨라질 겁니다. 이게 서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기 위해서.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릉 IC부터 시작해갖고 이 광운대를 거쳐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부간선도로 라인이 지하철 노선도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뭐 광운대, 석계역, 뭐 회기역, 청량리역 이 주변에 이제 왕십리역 주변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 군자역 자양동이 있을 거죠. 이렇게 해서 성수동까지 내려오는 이 지역들을 수변 거점 명소를 조성하면서 이 주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노후주택가를 함께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동부간선도로 하나만
도로 하나만 만들어서 이 주변이 지상부가 녹지가 되고 수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자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노후 저층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함께 움직이겠다라는 게 지천 개발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어떤 지역들일까요? 제가 봤을 때 창동 상계 무려 뭐 몇십만 가구가 될 수 있는 이 창동 상계 주공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 분담금 문제, 작년에 분담금 문제로 뭐 사업성이 있네 없네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동과 상계동의 주공 아파트를 상당히 우량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10년, 15년 이후의 미래 가치를 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창동 상계 주공 아파트라든가 이제 월릉 IC 주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운대라든가 석계역 일대입니다. 광운대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별로 없죠. 월계 주공 아파트 정도만 있고 광운대 일대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는 거 이런 거 개발하는 데가 있고 석계역 하면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가 뭐 그랑빌이라든가 두산 아파트 정도가 있을 거고 그 인접 지역의 장인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아마 최대 수혜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대문 지역이죠. 이 동부간선도로 라인에 보면 동대문 지역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하는 청량리 뭐 아까 제기동, 청량리동 그리고 전농동이라든가 용두동 같은 이런 지역들 장안동 일대 장안동은 사실상 청량리는 재개발 시장이고요. 장안동은 사실 재개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투자는 주택 투자보다는 제가 봤을 때 꼬마 빌딩 같은 것들을 장안동 주변에 사놓으시면 조금 더 돈이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수변이 만들어진 주변이 공원화가 되면 나중에 또 뭐 이런 지역에 스타벅스도 들어가고 커피숍도 들어가고 맛집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장안동 일대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청량리도 있고 그래서 장안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작은 건물들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중량구 이제 면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과 신속통합으로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광진구의 군자동, 중곡동 이런 지역들이 제 생각에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지역. 지금 보시는 지역들이요. 딱 봐도 사실상 청량리 빼놓고는요. 눈에 익는 지역들도 없고 눈에 있는 동네들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성수동급은 아니겠지만 제2의 성수동이나 제2의 마포라든가 제2의 옥수, 구무, 행당동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 혹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요. GT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TX.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흐름, 부의 흐름이라든가 개발의 흐름, 자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일단 GTX 서울권역에 있는 GTX 노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서울에 연신내역이 있죠. 연신내역이 있고요.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여의도, 신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쪽 지역,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 지역엔요. 창동이 있고요. 광운대가 있고 청량리가 있고 왕십리가 있고요. 삼성역이 있고 양재가 있고 수서가 있고 망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 지역의 GTX 노선에는 연신내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동부권 지역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망우 무려 5개 GTX 노선이 있고요. 도심의 서울역과 용산역이 있고 서남권 지역인 여의도와 신도림 2개가 있습니다. 동남권에는 삼성역, 양재, 수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역사만 보더라도 도심을 중심을 빼놓고 서쪽의 서부권이나 서남권 다 합하면 3개의 이 지역에 3개의 GTX 역사가 있고요. 동쪽 같은 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수서, 양재처럼 8개의 GTX 역사가 있습니다. 이 GTX 역사를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거대한 플랫폼 시티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중에 청량리와 서울역과 삼성역은 광역환승센터잖아요. 이 세 군데는. 그죠? 서울역은 12개의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모이는 지역이고 청량리는 무려 14개의 도시철도와 지하철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성역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 하나에서 도시철도가 6개가 되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 트라이앵글, 청량리, 서울역, 삼성동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더 좀 저평가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요 지역들이죠. 보시면 동북권 핵심 개발,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광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무려 4조 5천억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 땅에다가 광운대 부지를 활용한 어마어마한 50층짜리 복합단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광운대 옆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랑빌이라든가 두산 아파트, 미미삼이 있을 거고 왼쪽에 장인뉴타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 또는 재건축은 아니래도 구축, 중축 쪽에 괜찮은 아파트들, 장인뉴타운에 있는 지분, 장인뉴타운 안에 있는 뉴타운이 된 지역들이 있고 지금 뉴타운 안에서 뭐 11구역이라든가 12구역, 13구역 이렇게 14구역처럼 이제 동의서를 막 걷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현재는 1호선, 6호선이 있는데 GTX 신호선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광역환승센터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상봉동 같은 데가 이제 7호선이 다니고 경의중앙선이 다니잖아요. 경춘선이 다니고. 근데 이제 GTX B가 들어가고 이 지역도 역시 초고층 랜드마크 상봉 6구역인가요? 상봉역 주변에 엄청나게 고밀도 개발해 청량리 같은 고밀도 랜드마크 아파트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뭐니 해도 이 지역의 핵심은 청량리죠. 말씀드린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고 무려 도시철도가 GTX 포함해서 2개의 노선에 14개 노선이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국토부에서 아주 못을 박아버렸죠. 공간혁신구역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어떠한 용도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그리고 광운 이 청량리 바로 북쪽에는 홍릉 바이오 단지가 있습니다. 무려 우리나라 차세대 바이오 IT 생명공학을 이끌어갈 400개 기업 정도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문 희경 뉴타운이 있고 주변에 면목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개발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9억 미만의 아파트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9억 미만의 아파트를 실거주로 사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재건축 아파트를 사기도 좋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또 투자도 상당히 뭐 재개발 구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장인뉴타운이라든가 청량리 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한테 좋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죠. 올 11월부터인가요? 11월부터 이제 공시지가 5억 미만 주택은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공시가 5억 미만의 빌라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청약을 계속해서 노려볼 만한 분들한테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창동과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창동, 광운대, 홍릉, 청량리, 왕십리, 성수, 건대를 바이오, 의료, ICT 혁신 축으로 이 지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이게 다 뭐예요? GTX 역사입니다. 그죠? 그 중심에는 청량리가 있는 거고 또 삼성동, 수서, 양재는 로봇과 AI, R&D 미래 융합 혁신 축입니다. 어쨌거나 이 동북권 지역이 창동부터 양재 수서까지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이오, 의료, ICT, 인공지능 축이기 때문에 축으로 개발되고 이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 대비 가격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아, 똘끼님 아까 똘끼님 우리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내일 계약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이 확정이 된 건가요? 계약금을 지불하셨나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청량리역 한번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청량리역에 보면 이 위쪽에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경동시장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투자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똘끼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 청량리 하면 역세권 개발과 공간혁신구역이 대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량리 북쪽 지역에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 청량리 8구역, 제기 4구역 요 지역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자금이 10억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량리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남쪽 지역이 지금 이렇게가 공간혁신구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14구역이나
구구역이나 구구역에서 빠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신속통합, 용두 3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라인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이 북쪽 지역 시장통도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여기 이 라인은 동의서를 걷고 있고 계속해서 고밀도 복합개발로 확정이 됐고 특히 14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로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고 시장통보다는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똘끼님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똘끼님이 생각하는 지역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한데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 지금 상황에 어느